우선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앰프가 고장나니까 앞에 마이크가 3개가 저한테 한 2주, 어떻게 보면 거의 3주가 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법회 보고 나와서 쉬었다가 바로 또 휴가 법회가 있고, 저는 또 청년들하고 지리산 국제훈련을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3주 만에 이제 교도님들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더위는 잘 보내셨나요? 네. 지금 보니까 달력을 보다 보니까 입추가 지났고, 이제 엊그제가 이제 말복이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입추 때는 그렇게 시원하다라고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이제 말복 때 되니까 이제 조금 수그러지면서 그래도 비가 오는 것 같지 않은가라는 이제 그러한 또 생각을 또 잠시나마 또 해보게 되는 이제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요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네. 한 달 전에 잠깐 이제 맛보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죠. 근데 지금 다시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고 서로 연마해볼까 하다가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10대 그래프가 조금 상승을 했더라고요. 제가 저번보다. 그러니까 왜 상승을 했나 하고 이제 딱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교도님도 잠깐 이제 과거로 잠깐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이제 저를 비교를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교당에 와서 그냥 막 뛰어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런상 서원문이 뭐고 뭐 입정이 뭐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는 그냥 단지 교당에 오는 것만 좋아가지고 재밌게 즐기다 보니까 그때가 교당으로 따지면 이제 100점 이상의 점수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이제 법의 나이라고 이제 하기는 했지만,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가장 법의 나이가 충만하지 않았나.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즐겼을 때. 왜냐면 뭣도 모르니까 그냥 교당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 재밌고, 이제 교당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행복했던.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일원상 서원문도 외워야 되고 독경도 해야 되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정토회 교당을 다녔다 보니까 학생이 법회를 보는데 저만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앉고 일어나고 사배하고 했던 것들이, 저만 그냥 계속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다. 뭔지를 몰랐는데 그냥 교당에만 가면 그냥 재밌었던 그 추억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그냥 무엇을 해도 재밌었고 무엇을 해도 즐거웠던 그때가 가장 큰, 저 스스로 보면 이제 법의 나이, 아무것도 몰랐지만 항상 스스로 만족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이제 노래 부르긴 했는데 제가 선곡을 잘못했는지 조금 어려우셨죠? 괜찮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다시 질문 좀. 불문에 들어오면, 네, 특별한 신심란이, 네, 법과마, 네, 상정급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장 쉽게 평소에도 이야기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보통급하고 특신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법의 나이는 몇 살인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몇 년도에 입교했냐? 입교년도가 몇 년이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무슨 글이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셨더라고요. 이제 교도님들께서 교화단하고 교화단 일지 보면서 제가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서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을 하면서 보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도님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록을 하면서 이제 워드로 이제 입력을 하면서 보니까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이제 반성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나이를 유아기, 청년기, 성년기로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보통급이 어느 때인가라고 보니까 유아기라고 딱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유아기는 보통 애기들 아니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젖먹이부터 유치원생까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에서는 멀리 보면 19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를 유아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를 딱 청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년기는 내가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가 유아기, 그리고 대학생 때가 청년기, 그 이후로는 사회에 발을 딱 들이내는 순간 성년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 법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급이 딱 고등학생 때 같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즐기고 재밌고, 왜냐?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거릴 게 없다시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 유치원 어린이들 보면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무엇이 좋고 그런 건지, 근데 좋은 것만 찾아서 이제 쫓아다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보통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계문에는 나와는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이제 끌리는 게 보통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교당이 좋아서 뛰어다녔던 그때가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보통급 때가 아니었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다시 특신급으로 돌아가 보면 어느 정도 교당에 다니고 교무님 말씀 많이 듣고 친구들, 교당에 다니는 친구들 모습을 보다 보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는 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많아지죠. 특신급에는 하나를 아니까 다른 하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를 아니까 또 다른 하나는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한 때가 특신급입니다. 그런데 이 특신급에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도님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특신급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인지. 왜 그러냐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알면서 다닐 때, 그리고 나서 그 맛을 알았을 때까지가 저희가 3급입니다.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그 다음에 3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항마이, 출가이, 대간급. 보통 앞에 3급은 일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 3위는 스승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성인 군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성인이 되기 위해 일반 사람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통급, 특신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그래프에서처럼 이제 10대 처음 교당에 다닐 때가 정점을 찍었던, 법의 점수가 100점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교무님의 검정치마, 흰저고리만 보고 쫓아다니다가 출가를 하고 보니 100점에서 쭉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떨어졌냐? 말씀드린 것처럼 교당에 가면 그냥 즐겁고 모든 게 다 재밌어서 출가를 해도 똑같을 줄 알았어요. 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간사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약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찍 자야죠. 일찍 일어나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게 하나씩 두 개씩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총부에서 간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저에게 제 스스로 가장
큰 경계가 뭐였냐면 총부의 담을 넘을까 말까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10시에 총부 종을 딱 치고 나면 화려한 원광대학교가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쫙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부 원음각 10시 새벽 5시에 종을 치면 이제 익산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전에는 팔봉이라고 해서 그때 그쪽까지 이제 종소리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끔씩 이야기해 줬어요. 저녁에 놀고 집에 들어갈 때쯤이면 그 종소리를 들었다고. 총부에서 10분만 걸어가면 바로 원광대학교 대학로입니다. 그러면 학교 저는 이제 간사를 할 때 친구들은 총부 성지순례를 하러 오면 저를 만나면 항상 이야기해요. 만나서 놀자. 그럼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총부 담을 넘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즐거웠던 점수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죠. 나도 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학교를 들어가니까 그때 못했던 것들이 학교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조절하는 힘을 느꼈죠.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닐 때는 다 좋았는데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보통급에서 특신급이라는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제 법의 점수의 최고 정점을 찍었던 때가 해외에서 교화를 할 때였습니다. 왜 해외에서 교화를 할 때가 정점을 찍었냐? 뭣도 모르고 해외를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외국인이잖아요. 저는 그냥 그 나라에 온 외국인인데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한테 원불교의 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뭘 함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술 취한 사람이 대문을 두들기다도 저희가 막 뛰쳐나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고, 왜냐면 말이 안 통하는데 혹시나 이제 싸움을 할까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왔을 때 재봉틀 부모님들이 왔을 때 웃으면서 반겨야 되고, 항상 이제 말을 할 때도 이제 웃는 모습으로 말을 해야 되고, 왜냐면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혹시나 원불교 이미지를 안 좋게 할까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점수가 100점을 넘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죠. 뭔가 하면은 될 것 같은 욕심,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면 그 해외에서 원불교를 더 잘해줄 것 같은 느낌, 뭐라도 하면 그쪽에서 도와줄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도님들에는 현재 법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조금 낮춰서 저 보통급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확실하게 저는 특신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딱 지정해서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현재 본인의 위치에 맞게끔 또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정답인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면 저는 교도님들을 볼 때마다 다시금 반성을 하고 찾아봅니다. 제가 못하는 것들을 교도님들이 하고 계신 거 보면, 아, 저거는 배워야지 하면서 이거를 하시면 다시 또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그런데 이제 또 놓치면 다시 또 챙겨보려고 하는데 또 놓치고 하다 보니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다시 챙기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통급이라는 그 급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30계문에 대해서 토가 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보면 아,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으실 거고,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30계문 정도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교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부처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법대로 실행을 하면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을 거라. 그런데 이제 실행이 조금 더디고 안 되다 보니까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맞는 것인지 하고 이제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내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을 그대로 순서에 맞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정전만 보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대종경이나 정산종사 법어를 보면 풀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놓치고 내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맞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진리에 대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또 알고 난 후에는 언제나 그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스승에 대한 신봉, 진리를 깨닫는 스승을 믿고 받들어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는 공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법에 대한 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스승이 내놓은 법과 내가 둘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믿음으로써 삼합팔조 사은사유의 교법이 수행과 신앙에 가장 빠르고 원만하다고 믿고 정성을 다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상에 대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회상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대도 회상임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여 모든 생활의 지침을 삼아 뜻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 들었던 사대부리 신심,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이런 신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여기에 덧붙여서 대산종사님께서 수도인의 일생사와 영생사가 이 특신급에서 정해지고 신성과 서원만 부처내에 사무치도록 철저하면 고전이 적고 빨리 승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시 보통급과 특신급을 바라보면 자기 스스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을 다시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바라볼 때 다시금 저희가 이제 초발심이라고 해서 처음 마음과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도님께서 이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실 때 참 느끼는 부분이 제일 많은 경계가 아마 가정에서 많은 경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반적인 업무적인 부분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바라보면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스스로 못에서 문제, 척이라고 하죠. 삼척동자라고 합니다. 잘난 척, 아는 척, 멋있는 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혼자 만족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얼마만큼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법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나이에 맞게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특신급이 가장 무섭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특신급이 가장 멋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신급 중에는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이 문득 정각을 이루기도 하므로 최초의 한마음이 곧바로 열애 위에 들어가는 근기도 있나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신급이 법의 사다리라고. 한방에 열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법을 내가 고지 곧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교도님들 법의 나이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한 살 한 살 더 아름답게 먹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저도 법의 나이를 이제 멋지게 이제 먹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대종경 정삼종사 법원은 여러 선진님들께서 어른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문을 사람들이 듣기 쉽게 그리고 보기 쉽게 그리고 알기 쉽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글을 읽고 부족함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 행하면 됩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공부의 근기에 따라서 밟아가는 계단이 다릅니다. 아기는 아장아장 걷기 때문에 자기 발 사이즈의 보폭 이상을 못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나갈수록 보폭의 넓이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보폭이 다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조심히 걷다가 알기 시작하면서 크게 나의 마음대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공부가 순숙되면 내 몸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폭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똑바로 설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게 됩니다. 교도님들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내딛는 걸음들이 공부의 나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도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교도님과 주위의 인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법의 현재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열심히 노력해도 5살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40대, 50대 성인이 될 수 있는 법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노력에 따라, 각자의 근기에 따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천성에 따라 속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도님들께서 그 법의 나이에 맞게 나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키워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더 크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나이가 과연 몇 살인가? 실제 나이와 다르게 나의 법의 나이는 나의 나이와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걷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까 아기처럼 종종걸음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일원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스승님들께서 저희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가기 하기 위해서 항상 내놓으신 그 법문 말씀을 들으면서 교도님들께서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법의 나이가 되고 또한 나의 법의 나이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인연들이 다 함께 이 법에서 놀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쁨 속에서 걸을 때도 있고 슬픔 속에서도 걸을 때가 있겠지만 항상 교도님께서 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 스스로가 한 살에서 머무르지 않고 10살, 20살, 30살 이렇게 큰 보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원도 같이 맞이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우면 즐겁다고 뛰고 슬프면 슬프다고 걷고 하지만 그 법의 나이 속에서 내가 조절을 하고 그 나이를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멀리뛰기 선수가 돼서 한 번에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공부심도 발현해서 교도님들께서 그 하고자 하는 이제 모든 방향과 모든 기쁨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법을 함께 나누어서 모두가 이 법에서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